이 진짜 빙글빙글. 맞아요. 이게 블로운돌이 박힌 돌 걷어 차는 그쵸. 소리네요. 근데- 혈액형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혈액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B형이면 좀 활달하고 전 B형이거든요. 전 A형입니다. 아, 소극적이신가 봐요. 그 사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단검사의학과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수혈, 혈장 교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형석이라고 하고요. 병원에서 하는 일은 주로 환자들의 수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옛날 이름은 사실 네. 임상병리과예요. 병리과 하면은 뭐 현미경이나 네. 이런 검체를 보는 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해부병리과는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시는 네. 업무가 가장 상징적인 일이고, 그런 조직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검체들은 저희 과에서 이제 주로 맡고 있습니다. 가장 그냥 대표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네. 피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혈, 이게 말로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도대체 뭐고 네. 왜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수혈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형태의 세포 이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혈액 세포를 혹은 혈액의 어떤 성분을 다른 환자한테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세포인 경우도 있고 세포가 아닌 경우도 혈액 성분도 있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빨간 피 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세포 성분이랑 세포 외에 액체로 된 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액체로 된 성분을 혈장이라고 부르고 그게 한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반은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적혈구 걔네들이 가장 많고요. 숫자로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산소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백혈구는 주로 이제 외부에서 뭐 어떤 뭐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오면은 걔네랑 싸우는 일을 하는 네네. 그런 전투 부대가 되겠고, 혈소판은 이제 다치거나 상처가 났을 때 거기 이제 피가 멎도록 지혈을 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혈이라고 하면은 전혈, 혈액을 통째로 공여자한테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수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전혈을 주는 경우는 꼭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고, 대부분 필요한 부분만 나눠가지고 주는 게 현대의학에서 하는 성분 수혈이라는 개념이 되겠고, 혈액은행에서는 필요한 환자한테 필요한 성분만 주는 그런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수혈하는 건 아닐 거고 또 네. 검사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혈액형 검사 뭐 A형이니까 난 A형 맞아야 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혈액형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혈액형이 이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구조물일 뿐이에요. ABO는 하나의 어떤 혈액형 이 군 40개 조금 안 되게 그런 그룹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RH라고 하는 그 혈액형 그 안에 한 60개가 있어요. 혈액세포가 이제 문제 있는 환자는 혈액세포를 아예 통째로 다 다른 사람 걸로 바꿔주는 그런 이 치료를 받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네. 딱 맞는 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맞춰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HLA라고 하는 어떤, 그걸 딱 맞아야 네네네. 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한 700~800개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수혈도 그걸 그렇게 다 맞춰야 되는 매번 그렇게까지는 아니군요. 다행히 그러진 않아요. 안 맞아도 네, 환자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고, 다만 ABO랑 D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거는 걔네들은 문제를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ABO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한테 반대되는 항원에 대한 항체라고 하는 공격을 하는 물질을 네. 만드는, 예를 들어서 제가 A형이니까 저는 A에 반대가 되는 B가 없잖아요. 네. B 항원이 없기 때문에 B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혈액 제제 종류가 몇 가지 정도로 있나요? 가장 크게 세 가지 정도 꼽자면은 보통 세 개. 일단 적혈구가 흔히 빨간 피가 되겠고, 백혈구 수혈은 좀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서 그것보다 이제 혈소판 수혈은 많이 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혈소판은 노란색이에요. 혈장 국물이라고 네네.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안에도 뭐 여러 종류의 우리 몸에 필요한 뭐 영양분이나 뭐 대사 물질이나 뭐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게 모자란 경우에 이제 혈장을 수혈받는데 걔도 노란색이에요. 빨간 것과 노란 것 그쵸. 이렇게 있다고 네, 생각하면 빨간 거랑 노란 쉽겠네요. 일반적인 수혈과 간이식 환자에서의 수혈이 다르지가 좀 궁금해요. 네. 어떤 걸 정도 신경 써야 되는 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전혈에서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걸 쪼갠다고 했잖아요. 쪼개고 난 다음에 특수 처치를 가해가지고 제공되는 것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백혈구는 일반적으로 네. 수혈에 잘 활용되지 않고 잘 안 넣는다. 특이한 경우에만 안 쓴다라고 네. 했는데, 불필요한 백혈구가 사실 우리 몸에 남에게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백혈구를 걸러주는 필터가 있거든요. 일종의 불순물처럼 네, 생각하고 맞아요. 이 혈액을 통과시키면은 거기에 백혈구리 다 걸려가지고 네네.
네. 다 대부분 제거가 되거든요. 백혈구 제거시킨 혈액은 이제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대표적인 거는 이 수혈을 받으면은 자꾸 열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이 나게끔 만드는 원인이 수혈되는 혈액대지 안에 있는 백혈구랑 네. 관련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수혈을 하는데 자꾸 열이 난다. 그러면은 이 백혈구 제거된 혈액을 쓰기도 하죠. 간이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보다는 CM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거대세포 바이러스. 네, 걔네들이 그 백혈구 안에 숨어 있거든요. 이식을 받고 나서 다르죠. 면역 억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면역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는 수혈되는 혈액제제 안에 있는 그 소수의 백혈구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제 걔들이 말썽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혈구를 제거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결국 같이 거기서 걸리기 위험 요소를 다 제거를 한 그쵸. 간이식 환자에서 네, 네. 좀 더 안전하게 수혈을 하고자 하는 옵션들이 있군요. 네. 유튜브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간이식은 혈액형이 꼭 맞지 않아도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ABO라고 하는 이 물질이 여러 종류의 장기에 혈관 벽에도 네. 걔네들이 있거든요. 네. 안 맞는 피가 들어가면은 환자가 심한 그런 거부 반응 비슷한 걸 일으켜가지고 잘못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기도 이 ABO가 맞지 않으면은 저는 A형이잖아요. 네. 항B라고 하는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걔들이 공격을 하고 싶어하는 물질은 B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간이 네. 저한테 들어오면은 네. 제 몸에 있는 항비가 그 혈관들을 다 공격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서 ABO가 맞는 사람끼리만 이식을 했었어요. 지금은 거부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게 혈장 교환술이라고. 네. 오늘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네. 아까 제가 혈액을 여러 성분으로 나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원심 분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빙글빙글빙글. 맞아요. 혈액을 비닐봉지에 넣고 막 빙빙빙 돌리면은 세포들 중에 적혈구가 제일 무거워요. 네. 그래서 무거운 애들이 가장 바깥쪽에 바깥쪽으로 쏠리게 되고. 쏠리고 액체 성분인 혈장이 가장 안쪽에 있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층이 나뉘어지게 돼요. 환자분이 이 이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를 빼가지고 그 기계 안에서 막 이렇게 돌려주면은 층이 나뉘어져요. 혈장을 뽑을 수도 있고 네. 혈소판을 뽑을 수도 있고 백혈구를 뽑을 수도 있고 적혈구를 뽑을 수 있거든요. 네. 이 환자분들한테 이제 치료 목적으로 쓸 때는 혈장 안에 있는 이 항체를 제거를 하고 싶은 건데 항체만 골라가지고 이제 빼내는 건 어렵다 보니까 네. 액체 성분을 아예 그냥 통째로 혈장을 다 이제 뽑아가지고 네.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뽑고 네. 채워주지 않으면은 이 혈액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네,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혈장을 뽑아낸 만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액체 성분 그런 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혈장 교환술. 교환. 빼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채워준다는 뜻이군요. 그쵸. 입원을 꼭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래 통해서도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료 주기가 좀 길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네. 뭐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입원하셔가지고 큰 바늘을 꽂아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간들간들 환자분들 같은 네. 경우라면 이식을 받기 한 일주일 전에 입원하셔서 네. 2번 내지 3번 네. 이렇게 혈장 교환술을 하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 과정이 어느 정도 한두 시간 이렇게 걸리는 건가요? 환자분들의 어떤 체중이나 아, 키, 몸이 크면은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혈액량도 많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큰 사람들은 좀 더 오래 걸리고 작은 사람들은 좀 덜 걸리는데 그래도 대략 한 3시간 정도는 생각하셔야 뭐 돼요. 1, 2분 만에 끝나는 그런 건 네. 아니군요. 그래서 이 시술을 하시는 장소에 오셔가지고 2-3시간 정도는 이렇게 좀 누워 계셔야 됩니다. 혈장 교환술을 한다고 항체가 완전히 전혀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 시기에 들어온 그 장기를 공격을 하진 않아요. 혈장 교환술을 통해서 혈액형이 부적합하더라도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그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 네. 선생님께서 드리고 싶은 말씀 혹은 당부의 말씀 이런 게 있을까요? 성격이라는 게 사실은 혈액형이랑 관련이 있냐라고 최선을 다한 범위 내에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ABO는 네. 설탕 덩어리입니다.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설탕 덩어리인데 약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혈액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혈액형이 약한 사람들을 A형이라고 불러요. 나는 뭐 혈액형이 뭐 이건 줄 알았는데 뭐 엄마 아빠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부부싸움도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뭐 살인도 걱정사. 나고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어디서 주워온 애인가 이러시지 마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뭐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별 문제 없거든요. 코로나에 O형이 덜 걸린다고 하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오. 사실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질병과 관련해서도 뭐 이게 관련이 있냐라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더피라고 하는 혈액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A가 있고 B가 있는데 말라리아가 이제 적혈구 안에 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침투를 하는데 걔네들이 그 구조물이 있어야 그걸 이 뚫고 들어가는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쪽 사람들은 봤더니 저희랑 우리랑 많이 달라요. 그 구조물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말라리아에 안 걸리니까 살아남은 거죠, 계속.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자식들한테 유전이 되면서 그런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이 빈포가 많아지는 거죠. 있을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네. 좋아요, 구독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